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올 들어 제일 추운 날인 것 같아요. 영하 13도, 체감온도 뭐 16도까지 내려갑니다. 아주 엄청 춥습니다. 그냥 뜨뜻할 때, 추울 때는 뜨뜻한 게 최고입니다. 이거 목도리 꼭 하세요. 아주 모가지가 뜨뜻하니까 그냥 만사가 다 뜨뜻해 보입니다. 이제 제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여기 뭐 이제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무식한 건지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젊은 연놈들, 또 나이 먹은 이 늑다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살이 이야기입니다. 무지와 비상식을 창피할 줄 알고 수치스럽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해가 있죠? 무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도 무지함에 포함됩니다. 지식이 없다. 그리고 비상식이다. 상식적이지 아니하다. 이게 상식적인 건 뭐냐?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들이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무식한 놈이지. 에? 여기서 창피하다. 나 이거 우리말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한자도 있습니다. 미쳐 날뛸 창에 해칠 피자. 그러니까 체면이 깎일 일을 당하여 부끄러움, 부끄럽다, 부끄러운 이런 것들을 창피함이라고 그래요.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서 떳떳하지 못하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자기 자신 양심까지 떳떳하지 못한 거. 그래서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해도 지 자신 안다는 거예요. 창피한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수치스럽다. 다른 사람을 볼 낯이 없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 우리는 그냥 이를 부드러운 말로 부끄럽다, 당당하지 못하다. 무지와 비상식적으로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 근데 그 자체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 똥배짱으로 살아가는 거. 창피함도 모르고 수치심도 몰라요. 없는 거지. 자, 이 현대 사회는 나는 자연이다처럼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 이외에 가장 작게는 가족들이 있어요. 패밀리. 그리고 또 한결 뒤로 나가면 모든 사람들과 직장, 학교,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서로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상식이야. 보통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거, 그게 일반 상식이야. 특히 나이 들어서 어린 애들은 아직 일반 상식을 다 모르니까 애들이 뭐 잘못하는 건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을 마친 이후에 사회인으로 돌아와서 사회인으로서 시작을 할 때 그때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 욕먹게 돼 있어요. 학교 생활 이 과정 속에서는 부모가 그 책임을 안 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못을 하는 경우는 대개 훈방 조치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아직 이 일반 상식적인 것을 다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일반 상식을 이 knowledge를 넣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못하면 웬만한 건 다 그냥 봐줍니다. 훈방 처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상대방에 대한 불편함을 주지 말자고 해서 만든 규칙, 사회 규범, 규칙이 일반 상식이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놈이 있고, 몰라서도 못 지키는 놈이 있고, 또 창피와 수치를 모르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놈이 있어요. 자, 보니까 우리 여기 사무실 주변에도 어떤 놈이 있냐면, 꼭 건널목에다 그 하얀 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건널목. 그 건널목에 차대는 놈이 있어. 그건 대가리에 똥덩어리밖에 없는 거야. 그게 일반 상식적인 거야. 건널목에 차댄 놈. 또 버스 정류장에 차대놓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연놈들. 버스 정류장엔 24시간 주정차 금지입니다. 6대 그 주정차 금지 교통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 자체를 아예 대가리 속에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대가리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무식한 놈이지. 또 남의 건물 입구에 차댄 놈, 참 한심한 거예요. 한심해. 에? 또 음식점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면서 그 처먹고 있는 놈들. 에? 참 난 이해가 안 가요. 또 개 끌고 다니다가 똥 싸는 건 치우게 돼 있잖아. 개 끌고 다니면 똥 싸는 거는, 개새끼는 끌고 다니면서 똥은 안 치워요. 이거 비상식적인 그 행동하는 연놈들 또 있어요. 공원 벤치에 사람 앉으라고 해놨어. 거기에 개새끼 끌어 올려놓고서 그건 무슨 지 자신 거 마냥 거기서 끌어안고 지랄들을 쳐요. 나도 개를 좋아해. 그런 비상식적인 그 행동하는 연놈들하고는 저하고는 완전히 근본이 달라. 이러니 욕 처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유튜브 보지 마. 아예 나가. 아시겠어요? 이제 답게 살아야 됩니다. 나이 먹었으면 나이 먹은 사람답게, 그리고 멋있게 살아야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또 다른 젊은이들한테 욕먹으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야. 욕먹으면서 인생 살면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음이 전부 다 나한테 화살로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멋있게 살으려고, 멋있게 살 수가 없지. 화살이 와서 나한테 꽂히는데, 진짜 화살이 꽂히질 않지만 그 말로 꽂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feeling, 느낌으로 꽂혀버리잖아. 근데 그 자체를 몰라. 그게 무식한 거지 뭐야. 답게. 아시겠어요? 개주인은 개주인답게, 좀 사람은 사람답게, 사람답지 못, 개보다도 못한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나이 먹었다고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그래. 나이 먹었다고 아주 무식하고 비상식적으로 이게 행동하는 나이 먹은 늑다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면. 다른 사람에게, 젊은이들에게 욕먹습니다.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정상적으로 일반 상식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무지와 비상식은 아주 정신없는 놈이요. 그러니까 중학생 애한테 욕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회 구성원과의 서로 멀어집니다. 왜?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행동했을 때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놈하고 같이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오라는 데 없고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인생 잘못 살았다 라고 느껴. 그럼 이미 벌써 늙었습니다. 근데 이거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걔가 그거 못 고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홀로
오갈 데 없이 오라는 데 없고 갈 데 없으면 혼자서 외롭게 그냥 후회하는 인생을 살다가 저 세상 갑니다. 이 젊은이들이 어른들한테 그냥 네 알겠습니다라고 고개 숙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어른이 되면 knowledge and wisdom, 지식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뭐 연장자에서 무슨 뭐 경로 효친 이게 아니고 지식과 지혜가 가득 찼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빈깡통이 요란한 사람들 많잖아요. 잘난 척하는 놈, 있는 척하는 놈, 그 다음에 가진 척하는 놈, 비리 저지르고도 뭐 아주 이게 떳떳한 척하는 놈 지금 많잖아, 정치권에도. 아이? 그러나 조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있어도 없는 척 그러려니 하는 분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knowledge and wisdom, 지식과 지혜가 가득 찬 사람들이요, 겸손해지죠. 그리고 꺼내야 할 때 꺼낼 것이 없으면 이거 서럽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안 놓기 때문에. 평상시에 금고에 돈을 많이 은행에 저축을 해야 필요할 때 돈을 쓸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지식과 지혜를 많이 놓아야 꼭 필요할 때 지식과 지혜를 꺼내 쓸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평생 학습이에요. 지식과 지혜를 채우고 필요시에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사람들, 그게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멋있는 노년이고. 그리고 무지와 비상식을 벗어나려면, 또 창피와 수치를 알려면 평생 학습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놓아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을 수양해야 됩니다. 이 하루아침에 지식과 지혜가 쌓아지거나 축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사용해야 될 지식과 지혜는, 이 지식은 가정교육 8년, 학교교육, 국민학교, 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래서 심심사 6년에다가 그 18년에다가 또 대학교 4년까지 하면 약 24년 걸립니다. 24년. 그러니까 대충 잡아서 한 뭐 이것저것 뭐 일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약 30년이 걸립니다. 30년은 지식을 쌓는 기간이고, 30살부터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 또 30년 동안은 위스덤, 지혜를 쌓는 시간이에요. 지식과 지혜를 꾸준히 쌓아야 그냥 살면서 지식과 지혜 쌓으면서 또 쓰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그냥 뭐 잠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안 돼요. 그거는 1년이 지나야 됩니다. 24절기를 알아야 농사를 집니다. 그게 뭐냐면 때를 알아야 돼. 때. 에? 지금 여기 이 지식을 모으는 거, 가정교육 8년,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중학교 6년, 3년에서 그 다음에 대학 4년까지 해서 24년, 24절기와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60이 되면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알만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때. 아시겠어요? 그래서 60이 되면 그 60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아주 오묘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고시도 평균 60점이면 합격입니다. 그것은 지식과 지혜를 발휘했을 때 60점을 맞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발휘했는데도 60점이 안 넘으면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0점은 최소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과 같이 남들의 잘못 60점 미만 된 잘못된 무지와 비상식을 저지른 사람들을 60점 이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노라라고 판결해 주는 사람, 그게 판사예요.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대게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혜의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80 먹은 할머니도 손자 손녀에게 배울 게 있노라 라고 한 얘기가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그냥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이 지식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빈곤합니다. 빈 깡통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얘기 나오는 것마다 무식한 소리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만남과 만남 그 시간이 끝난 뒤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같이 만나면 배울 것이 배울 것 많은 사람이야.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꺼내줄 수 있는 사람. 지식과 지혜는 그러면 뭐 혼자 갖고 있냐? 아니에요. 나눠주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야, 이거 잘못 나왔네. 야, 다시 만나서는 안 될 놈이네 저놈. 그건 빈깡통이지. 내 품격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모임 갔는데 내하고 같이 간 사람이 완전히 양아치 같은 소리 나고 앉았고, 뭐 몸에 문신이나 받고 앉았고, 담배나 하고 침 찍찍 뱉고, 이런 놈 같으면 그거 같이 가겠어요? 내 품격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선별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60점 이상 되는 사람하고 만나야 됩니다. 여기 뭐 배울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80점 이상짜리고, 요거 야 그래도 괜찮아 그런 건 60점 이상이고, 저건 만나서는 안 될 것 같다, 그게 60점 이하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면서 지식과 지혜가 풍부하고 겸손하고 일반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존중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나를 낮추려는 겸손한 사람만이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학습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존중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자기 자신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선별해서 만나는 것도 삶의 지혜다라고 오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지와 비상식을 털어내고 knowledge and wisdom, 지식과 지혜가 가득한 이런 멋있는 인생, 또 그것이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멋있는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지와 비상식은 창피함과 수치, 이런 것만 불러일으킨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인생을 살려면 지식과 지혜가 가득한 풍부하고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땐 언제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지식과 지혜의 창고가 가득한 사람들,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오늘 정리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가득 채우고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줄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이팅!